포스트 코로나 실험실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의 예술 창작과 비대면 예술 발표에 관한 예술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펜으로 풍경을 드로잉하는 송차영 작가님을 만나 코로나 시대의 예술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연관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이제 그 경제적인 여건 변화가 어떤 면이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은 사실 미술계도 그렇지만 요즘에 영화니 연극이니 그 공연 예술 쪽이 엄청 어렵다 보니까 그 정말 유례 없는 그런 국가 지원들을 해 주잖아요. 그 미술에서도 사실 제가 올 초에 뭐 참여했었다는 그 우리 동네 미술 프로젝트도 하나의 그런 그 사업이었었는데, 근데 인제 그런 것들이 이 나라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시대가 이러니까 막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인제 벌어지기는 하는데, 예전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어 91 년도 너무 옛날 롱롱 타임 어고 때 그 알렌 파커 감독의 커미트먼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얼터너티브 이렇게 록 밴드들이 되게 그 허름한 그런 그 뭐랄까요? 그 공연장 카페 같은, 걔네들은 이제 술집 같은 데서 이렇게 공연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무명의 이 록 밴드들이 에 관한 그런 영화였거든요. 근데 인제 영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어요. 그때 30년 전에 봤던 거 아직까지 기억을 하는 게, 그 제가 대학교 때 대학생 때 봤던 거였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 예술가들은 정말 비주류 중에 비주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터너티브 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전혀 돈 되는 그런 장르의 그 음악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래도 '아 내가 이거 팔리지 않는 음악이니까 내가 이걸로 먹고 살겠어.'라고 하면서 도중에 그냥 그거를 팽개치고 먹고 사니즘에 선착을 해서 다른 일을 찾는 게 아니라 생활은 정말 엄청나게 그 정말 그 하층민의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음악을 그래도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 작업을 해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사실 그 생활이라는 건 진짜 너무나 풍신나는 생활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정말 최저임금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빈민이나 마찬가지의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도 그 음악을 계속 그렇게 팔리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도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어떤 그 사람들의 주인공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아 그래도 저게 어쨌든 간에 팔리건 안 팔리건 뭐 이름을 얻건 간에 안 얻건 간에 내가 원하는 작업, 예술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이를테면 지금 나오는 기본소득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받는 거예요. 최저 무슨 생활비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사실 그거를 받아서 생활을 하면서 그 음악을 하는 거였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죽지 않을 정도의 기본으로 기본적인 이 생활이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있으니까 저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고서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끝까지 저거를 열정으로만 해결될 문제야?'라는 생각을 제 대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도 작가들한테 저렇게 그래도 작가뿐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을 정도, 뭐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이 될 최저 생활이라도 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안전망이 있으면 그 열정이 있고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정말 원하는 거라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그 일을 지속 가능하게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어릴 때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우리나라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피치 못하게 정말 너무나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이렇게 막 공금을 이렇게 세금을 때려 부어서 이렇게 투입을 하는 건데,
근데 인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 영화가 생각이 난 거였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하는 일들이 그런 일환으로 어떻게 이렇게 연관이 연결이 돼서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영화 쪽에서는 어떻게 이런 지금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쪽 영화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죠? 저예산 영화인들은 어떻게 이 와중에서도 영화를 만들고 이거를 또 지속을 시키고 있는지, 그런 걸 잠깐 이렇게 보면서 어 우리도 좀 그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서 그런 것들이 '지원이 필요한 때가 이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쪼끔 해 봤습니다. 네. 네.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쌍방향 소통의 어떤 채널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그림을 감상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냥 그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객이 이거 감상하는 거는 오로지 관객의 몫이고 그렇긴 하지만, 그것들을 충분히 어차피 이게 이런 플랫폼이라는 것도 그 이미지만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와 이미지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텍스트로도 이렇게 교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음 하고 있는 어떤 진행하는 행사가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것들이라 요즘에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도 최근 들어서 너무 급격하게 정말 그 이상 기온들이 뉴욕에서 "이런 홍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뭐 일들이 일어나고 때 아니게, 그러니까 이변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아 그래도 50 년? 2050 년? 야 내가 거기까지 살겠어?' 막 이러고 그냥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주 근접한 미래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기후 위기나 기후 변화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이게 먼 것이 아니고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현재의 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상, 앞으로의 시대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기후 위기라는 것이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이슈가. 그리고 예술가들은 사실 굉장히 되게 직관이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남보다 더 굉장히 빠른 직관력으로 시대를 통찰하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술가들도 이제 이 이슈를 다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래서 인제 그런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작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코로나가 가속화되는 그리고 세상에서 전혀 맞이하지 못했던 뉴 노멀이 도래한 세상에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생계를 걱정하면서 살지 않는 예술가들이 쪼끔 그런 상황이 됐었으면,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그리고 그 예술에서도 그 옛날에 70 년대에 그런 액티비스트들이 비타 아콘치라든가 뭐 페미니스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수많은 게릴라성 어떤 그 이슈를 가지고 행했던 행동가들, 우리 예술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운동들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 자신에도 저도 작업을 풍경을 주제로 많이 작업을 근래에 했었는데, 풍경이라는 의미도 좀 새롭게 다가와서 저도 이제 이 작업에서의 주제들도 쪼끔 더 너무 내 안에서 갇혀 있는 생각에서 쪼끔 확장돼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가 말로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좀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예. 그런 활동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예술에서도? 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모두 잘 버팁시다. 파이팅! 감사합니다.